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추위에 또 한남동에서 우리 대통령 관절을 지키겠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 일찍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시작한 이 방송인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흐트러짐이 있었던 이 나라를 우리 광화문의 애국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굳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로 굳게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것 같아도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게는 야당이냐 여당이냐 또는 이재명이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런 기득권 싸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러니까 친미 세력과 친중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 국가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총 국민이 골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이자 이렇게 외쳐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제정세로 볼 때에 대한민국의 지금은 공산국가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느냐, 지금은 외롭게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을 걸은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여러 번 광화문에서 몇 년 동안을 6, 7년 동안을 외쳤던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광화문에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가슴속 깊이 울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들의 가슴에 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울림이 이 국민들에게 오기 시작했고,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상권분립이 다 붕괴됐구나.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법 독재가 이 국회의 독재가 행정부인 정부를 다 마비시켜버렸어요. 탄핵하고 예산도 줄여버리고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입법부에 부정선거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경호처에 그 경호처법도 뜯어고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는데도 저는 기가 막힌 것이,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이 국회의원 후보로 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얘기 보면,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까지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입법부의 제동장치를 만드는 일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법부인 국회가 천하무적입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설치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난리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그 한 사람과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저렇게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한 지역에, 그리고 국회에 입법을 잘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라, 서로 견제하면서 하라 그랬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거기다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어 대라고 사법부도 우리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우리 명령 따라라. 지금 판검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그 위에 가서 보면 북한의 지령이든지 아니면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십시오. 경찰도 누가 지휘한다고 그랬습니까? 국수본에 누가 그거 그들과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 저항권에 지금의 헌법 위에 상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불법을 가지고서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뭐 이러면서 무대뽀식으로 하고 나가고 있고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미국, 중국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경찰이 누구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치안을 담당한 경찰들까지도 이렇게 경계에 휘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끔찍함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신의 한 수를 뒀고 대한민국을 깨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미중 국제정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넘겨서 거기 보면 이 천만다행으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당선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국몽을 꿈꾼다고 하면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돈을 막 뿌려대고 경제 속국을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해가는 그런 중국이었죠. 우리나라도 중국몽,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서고 미국보다 더 최강국이 된다는 그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친중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 나라의 친중으로 빠지고 모든 제도까지도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전에 정부였던 우리가 아는 문재인 정부였죠. 그래서 이들은 자꾸 미국이나 일본 이런 곳에서 멀리하고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를 더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팍스 차이나죠. 근데 팍스 아메리카로 다시 돌리겠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세우겠다. 마가 독트린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은 국방력도 최강으로 경제력도 최강으로 그리고 중산층의 제조업도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미국을 최강국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물건이 싸게 들어와서 이 미국의 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이것을 안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는 관세도 60%에서 100%를 매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관세가 조금 늘어날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중국 물건을 쓰느니 거의 가격 대비가 조금 우리나라께 비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물건을 쓰지 중국 물건 안 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트럼프 당선자가 강력하게 부정선거 단속하고 그리고 우방 국가를 강하게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저들의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중국을 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중 세력이 있던 사람도 정신 차리고 지금 힘의 축이 어디로 가는가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이거든요. 취임도 하기 전인데 국제 정세가 지금 완전히 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보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우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편의 선자가 이기는 거고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해를 입히는 자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항상 우편에 서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우파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이 카나다도 이 어떤 경제적 제재를 딱 하고 세금을 관세를 이렇게 붙여 들어가니까 와서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말이야 캐나다에서 우리 이러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51개 주로 카나다가 들어와라 할 정도로 아주 대범하게 지금 세계 경제를 지금 다시 다잡고 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일본과 미국을 이제 멀리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때. 그 멀리하는 바람에 이 한국도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사실은 일본을 상당히 강하게 키워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러시아, 북한, 중국 여기 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한미일 공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미국과 같이 공조하면서 더 위대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또 미국과 한미일 같이 공조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계가 눈이 떠진 겁니다. 한국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그런데 지금 저 좌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탄핵의 사유에 1차 탄핵 때 그것을 탄핵의 사유로 넣지 않았습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한미일 공조가 되어져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도 우리나라가 거기가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같이 싸운다는데 중국하고 또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청일전쟁 할 때도 한반도에서 싸웠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요 중립지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전방의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 경계선을 긋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는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의 미국의 색깔로 세계가 바뀌고 있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벌금까지 매기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고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지금 막 축이 미국으로 흔들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당선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 중국 시진핑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몽을 외치면서 세계 패권국을 힘썼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1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끌 때 강력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난관에 부딪혔던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제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랐죠.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고 언론도 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이 국제정세를 똑바로 보시는 분들은 다 이번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외교관으로 있었던 분,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그 언론인으로 있었던 이런 분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트럼프가 100% 됩니다. 저한테 아주 자신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언론도 뭐 분명히 투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개표해 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2024년 미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지금 더 위기를 크게 맞이한 것이 바로 이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여기서 보면 2023년도 12월 29일 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GNP 상정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6만 원도 못 버는 중국 인구가 9억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9억 6,400만 명, 약 10억 명이 지금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약 한 6억 명이 한 달에 19만 원 정도 이거 뭐 몇천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 중국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고요. 지금 그 21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그 무역 적자가 자그마치 9천억 달러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중국 전체 1년 대비 돈의 그 6%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더 이 한국을 지금 자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중 세력으로 있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때부터 지금 이게 친중으로 완전히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이 넘겨서 보면 윤 대통령의 그 한미일 공조, 친중 친북 세력들이 서로 지금 이제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한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구나. 한국에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구나 하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왜 중국을 가서 집적거리느냐. 그냥 가서 쉐쉐 그냥 가서 그냥 아양만 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 친중 친북 세력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확정돼 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계도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저들에게 많이 쏠려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친중, 친북, 친러 이렇게 그쪽으로 판을 운동장을 많이 기울여 놨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딱 들었으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게 되고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니까 이 친중 세력들이 또는 종북 세력 좌파들이 강력하게 윤 대통령을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법조인 가운데도 그 다음에 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행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친중 친북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렇게 코너에 몰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을 때 그동안에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 끝났다. 이건 북한으로 넘어간다. 얼마나 광화문의 그 광장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 혁명총사령관으로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모든 사람이 콧방귀 꼈어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0대들이, 20대들이, 30대들이 과거에는 노인네들만 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저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극우들이 저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지만 극우들이 한 게 아니고 애국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왔던 것이요. 근데 이제서야 좀 깨닫고 나오기 시작하고 일부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깨닫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왜 저렇게 극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민노총이라든지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저렇게 탄핵을 하고 외쳤냐면 저분이 계시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이제는 이 친일미 그리고 친한미일이 공조가 되어가지고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공산화시켜야 되겠고 이 나라를 약소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위대한 그런 대통령을 저들이 탄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종북 세력들, 다시 말하면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부,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리고 시민 운동 이런 데들까지 다 하부 조직까지 이 작용화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유민주국가가 망했구나. 상권분립이 다 무너졌구나. 대한민국은 전쟁 없는 이 총칼을 들진 않았지만은 이런 총칼 없는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사상적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연히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했고 너무 짧게 한 것이죠. 너무 짧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무슨 비상계엄령을 내가 비상계엄령 합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습니까? 이것은 딴 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 부정선거. 여론심의위원회도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딱 그들에 가서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연수원 거기도 정복을 했고, 더 놀라운 거는 강원도에 있는 양구 지방선거관리위원회도 점령을 해서 그것까지도 다 이것을 체크를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부정선거를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누가 이거 간섭해서 해커운동을 했느냐? 이건 중국이라는 거죠. 또 북한이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부정선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넘겨서 하나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아시아의 그 최고 담당자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 미국에서 이 커트 캠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바꿔놓은 자가 두 분 있다. 지도자가, 세계를 바꿔놓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 중국으로 이렇게 기울은 것을 딱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은 일본과 그 한국이 같이 연합훈련도 하고, 그리고 지소미아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 연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계 정세를 바로 잡았다는 거죠. 평화의 체제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최고의 전문가인 고든 창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 이게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중국을 돕기 위해 깡패 전술을 쓰고 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배반하고